이 행성 중력이 너무 강하잖아. 여기가 바로 우리가 찾던 우주에 대해서 가장 잘한다는 지구인들이 있는 곳인가? 저 사람에게서 우주의 기운이 풍겨지는데? 너가 바로 우리가 찾던 천문학과 지구인? 네, 맞아요. 우리와 함께 가져야겠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학생분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다니고 있는 1학년 이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22학번 최준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천문우주학과 하면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다니시는 학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배우는지 이런 것들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천문학과를 오면은 별을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별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별을 막 보긴 하지만 그걸 주로 하는 건 아니고 거의 물리 쪽이나 아니면 어쨌든 이론 쪽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관측 천문학자라는 것도 있긴 한데 천문학자 중에서도 이론 천문학자가 있고 또 관측 천문학자가 있는데 관측 천문학은 이제 망원경 같은 걸로 별을 보는 그런 천문학자를 말하는 거고 이론 천문학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천문학과에 들어오면 이론 천문학 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물리나 수학 쪽으로 좀 더 공부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그러면 어떤 전공 과목을 배우시는 거예요? 보통 홍성 진화론이라던가 아니면 우주론 혹은 전파 천문학 같이 좀 더 천문학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분야도 있고 그리고 우주과학 쪽 분야 발사체나 혹은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런 분야도 배우고 있어요. 그럼 혹시 관측은 이제 과목으로 지정된 게 아닌가요? 이제 개인적으로 관측을 해야 되는 건가요? 천체 관측법이라는 수업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것도 있고 망원경을 만드는 그 광학 쪽으로 해서 배우는 그런 과목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실제로 관측을 하는 거는 거의 수업에서는 많이 안 다루고 사실 취미의 영역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눈으로 별을 망원경을 통해서 별을 보는 그것 자체는 좀 더 취미 속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취미로 천체 관측은 많이 하세요? 네, 저는 실제로 그렇고요. 네, 저도 취미로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한 천체 관측은 어떤 거였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어제 관측을 하고 왔는데요. 오. 네, 학교 망원경을 빌려서 같이 하신 거예요, 두 분이서? 네. 학교 망원경을 빌려서 어제가 그 목성의 충이어서 그 태양이랑 지구랑 목성이 일렬로 나열되는 그런 날이어서 그때 목성도 관측하고 성단도 관측하고 그랬었어요. 최근에 관측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천체 관측이 있을까요? 사실 이번 여름방학 때 저희 그 연세대학교 천체 관측 동아리에서 뉴질랜드에 가서 실제로 관측을 했었는데 그때 거기서 본 은하수가 진짜 너무 멋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남반구에만 보이는 별자리들이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별자리들이 혹시 기억에 남으세요? 별자리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남십자선. 되게 잘 보였고 또 기억 남는 천체로는 이제 마젤란 은하라고 남반구에서만 보이는 굉장히 크게 보이는 은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눈으로도 되게 잘 보였는데 맨눈으로도 잘 보였는데 그걸 본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남반구에는 북반구와 다르게 이게 원래 별자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거꾸로 뒤집혀서 보이거든요. 남반구에서. 그래서 북반구에서 봤던 천체들이 다 뒤집혀져서 보이는 게 엄청 인상적이었어요. 달도 뒤집혀서 보이겠네요. 네, 그렇죠. 오. 신기하다. 이제 학생분들은
천문학의 영역 중에서도 특히 더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1학기 때 배운 그 천문우주학 개론 들으면서 더 관심이 생긴 분야인데 암흑에너지 쪽에 암흑에너지. 관심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우주론 쪽인가요? 아무개죠. 암흑에너지라는 게 우주론하고도 연관이 돼 있죠. 1학기 과제로 태양이랑 별의 스펙트럼을 직접 찍어봐서 걔네들을 서로 비교해보는 그런 과제를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좀 더 분광하게 좀 더 관심이 생겨서 좀 더 알아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학생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별이나 천체가 있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천체는 일단 오리온자리 대성운. 대성운. 제가 이 천문학을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도 그 예전에 천문대에 가서 천문대 캠프 같은 걸 해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천체가 참 천문학에 관심이 생겼는데 그때 처음 본 게 오리온대 성운이었거든요. 뿌에서 잘 안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거기서 별이 태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엄청 신기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관심이 생겼습니다. 오, 그럼 실제로 밤하늘에서도 오리온 대성운을 관측할 수 있나요? 네, 그쵸. 겨울철 배터리라서 아마 이제 곧 더 잘 보이게 될 거예요. 저는 M87이라는 은하 중심부에 있는 블랙홀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천체 관측 약간 취미 쪽에 좀 더 가까웠다면 이제 지구과학을 좀 더 공부를 하면서 그 블랙홀이랑 거기서 나오는 Z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천문학을 연구를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그 공부가 좀 더 제가 천문학과에 오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그 M87 은하를 보려고 합니다. 그럼 M87 은하도 관측을 실제로 할 수 있나요? 그 가시광선 영역에서 은하는 보이는데 네. 그 중심부에서 나오는 Z는 사실 거의 보기가 힘들죠. 왜 보기가 힘든가요? 보통 Z에서 나오는 빛은 가시광선 영역보다는 X선 영역이 좀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약간 모든 천문학과 분들이 받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제 지금까지 계속 무거운 질문만 했어서 가벼운 질문을 딱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릴게요. 혹시 학생분들은 외계인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서만 봐도 은하가 거의 1000억 개 정도가 있다고 하고 그 은하 내에서도 별이 적게는 한 1000만 개고 많게는 몇백 초? 그 정도까지도 많다고 들었는데 행성들이 그렇게 많으면 그 항성 주위를 도는 행성들도 그만큼 많을 거고 그 많은 행성들 중에서 지구만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거의 똑같은 이유로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명하신 분이 한 말씀이 있는데 외계인이 없다고 하기에는 우주는 너무 큰 공간의 낭비다. 그 말처럼 외계인이 없으면 우주는 너무 약간 공허하다 해야 되나? 공간 낭비. 공간 낭비다. 우와. 과학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좀 특별하다고 가정을 하는 그런 이론들은 틀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과거에는 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랑 행성이 다 지구를 돌았다라는 이론이 있었지만 현재는 사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고 사실 그 태양조차도 은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특별 정리하고 다시. 네, 저희 이어서 새로운 천문우주학과 학생분들과 만나보게 되었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간단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22학번 임한민이라고 합니다. 저도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에 재학 중인 22학번 김민서입니다. 아까 보니까 이 책을 되게 열심히 읽고 계시는 것 같던데 혹시 이 책도 전공 서적인가요? 전공 서적은 아니지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되게 열심히 공부했던 책입니다. 혹시 간단하게 책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책은 이제 구면 천문학이나 이제 별의 밝기 아니면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 또는 쌍성계, 우주론 등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학생분들은 따로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천체가 혹시 따로 있나요? 저는 왜 뿔소자리라고 좀 창피하실 수도 있는데 겨울철 별자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 별자리에 있는 베타별을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그 별은 겨울철 별자리 중에 오리온 자리와 큰 개자리가 있는데 각각 알파성인 베텔게우스와 시리우스 사이에 있는 별이거든요. 근데 그 별이 일반적으로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별처럼 보이지만 망원경으로 봤을 때는 세 개의 별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삼중성입니다. 실제로 그 별을 윌리엄 허셜이 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네. 아름다워서 저는 그 천체를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플레이아데스星단을 좋아하는 거. 그게 맑은 날에는 맨눈으로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다들 좋아하시는 천체가 하나씩 있을 만큼 우주에 정말 진심이신 것 같은데 혹시 천문우주학과 졸업한 다음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실 건지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천문학을 전공하고 싶기 때문에 좀 대학원에 가서 석사를 취득하고 대학원 네, 교수 찐 천문인이시네요. 천문학을 공부하려면은 대학원은 필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세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석사과정은 회에서 한 다음에 박사 연구원을 마치고 교수 또는 연구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혹시 천문학에 대한 꿈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 인근 고등학교에서 했던 관측회에 갔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망원경으로 천체들을 관측하면서 그때부터 흥미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별에 관한 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별이 우리 지구로부터 몇백 광년, 몇만 광년 떨어져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광활한 우주에 대해서 더 깊이 탐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시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초등학교 때부터 남달랐던 걸로 이제 계속 무거운 질문만 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가벼운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게요. 천문학과 학생분들은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우주 안에는 수많은 은하들이 있고 은하 안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고 별들은 최소 하나 이상의 행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없이도 많은 행성들 중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우리 지구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외계인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외계인이 있더라도 문명이 지속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우리 지구인과 교류할 접점이 없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새로운 관점이네요.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학생분들을 만나뵀는데요. 다들 천문우주학과의 매력을 느끼셨나요? 다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